앞서의 발제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전문가분들의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착석하신 발제자분과 토론 패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박수는 생략하고 호명되시면 그냥 간단하게 목례로 플로어에 대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김수환 교수님이십니다. 중소조선연구원 서용석 원장님이십니다. 크리에이티브 퍼스 신홍우 대표님이십니다. 동남권 디자인 산업협회 윤장원 회장님이십니다. 삼성중공업 기장설계팀의 이종진 프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파크우드 디자인의 박철훈 대표님께서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에 참석하시면서 주제와 관련해서 우선 전문가분들의 개별적인 소감부터 간략하게 한 말씀씩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소감 한번 먼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근데 디자인이라는 주제가 사실 전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선박 분야는 최근에 여가 문화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러한 디자인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사실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이런 좋은 포럼을 통해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 디자인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조선 분야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해양 레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중소조선연구원도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디자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중소선박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수환 교수님 간단한 소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요,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포럼은 참석을 많이 하는데도 사실은 관광 쪽이나 아니면 그냥 수산 쪽이나 그런 포럼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전문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 이제 진짜 굉장히 폭넓은 선박에 있어가지고 여객선부터 어선 그리고 슈퍼야트까지 다양한 장르에 있는 이 해양 디자인을 저희가 이제 정보를 득하고, 또한 저 자신도 이 해양 선박을 위한 인력 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홍우 대표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는 아주 현실적인 해양 디자인 분야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다양한 발표 내용들을 들으면서 해양 디자인 분야가 상당히 넓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도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 대한 부분들, 아주 좋은 영상과 그 다음에 기술적 요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해서 디자인적인 질들을 더 올려서 해외에서 하고 있는 고품질의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종진 프로님 현업에 계신데 한번 또 오늘 발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업에서 종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선업도 그렇게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었는데, 오늘 이번 포럼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우려가 조금 불식되고 또 희망도 생기고 이래서 정말 좋은 포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포럼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윤장원 회장님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산업계, 학계 또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 해양 포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드리고, 주 해양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요트나 배 쪽 선박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저는 우리 여기 교수님이나 또 기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해양 디자인 부분 중에서 선박 외에 해양 레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같이 의논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앞으로 해양 디자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어느 두 학자가 그냥 만나서 야 안목이 높은 게 맞아 깊은 게 맞아 하고 이렇게 설왕설래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각자가 다 야 안목은 깊은 거지 안목은 높은 거지 지나가는 다른 학자가 있어서 야 안목이 높은 거냐 깊은 거냐 물으니까 야 안목은 넓은 거지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눈한자에 눈목자를 쓰는 이 안목을 가지고도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가는 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어느 학자가 아주 현명하신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술과 역사를 보는 안목은 높거나 깊어야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은 넓어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은 멀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토론하실 패널 분들께 뭐 사정 예상 질문 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딱딱하게 진행하기보다 오늘 발제자분들 발표를 제가 듣고 나서 이 변화에 대한 열망 내지는 변화에 대한 어떤 필요 뭐 시급성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계속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변화가 영어로 change이지 않습니까? 이 change의 G를 C로만 바꾸면 chance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또 우리 한국의 중소선박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 변화와 또 그 변화를 통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패널 분들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하면 뭐 이러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조금 담담하게 좀 풀어내고 또 그 말씀 중에 또 플로어에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또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뭐 이런 시간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소감 말씀하신 거에 역순으로 우리 동남권 디자인산업협회 윤장원 협회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변화를 하면 어떤 기회가 오실지에 대한 좀 인사이트 있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보다 지금 우리 파카오톡의 박 대표님이 지금 화상에서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소감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신이 안 되는가요? 박 대표님 통신이 됩니까? 네, 박부드 박철원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박 대표님 네, 오늘 잘 들리시나요? 오늘 소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 포럼에 대해서. 네, 오늘 저는 계속 해외에서 주로 많은 생활을 해서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잘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국내 전문가들을 만나 뵙고 또 저는 항상 멀리 있다 보니까 항상 국내 상선이나 관공선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신 분들께서 디자인 포럼도 여시고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회장님 말씀 좀 예. 하세요. 네. 우리 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서없이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오늘 일단 제가 여러 발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중수조선 서영수 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한때 상계평에도 같이 계셨다니까 제가 그 시기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한 약 10년 전쯤에 부산 디자인계에 해양 디자인, 선박 디자인 붐이 부는 때가 있습니다. R&D 쪽으로. 혹시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소였습니다. 지금 10년째 우리 디자인 기업들이 선박 디자인 R&D를 수행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것들이 양성화되어서 실제 상품화된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는 한편으로는 또 디자인 기업들이 R&D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산업 디자인 측면에서만 주가 되었던 부분들이 선박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경험을 노하우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디자인을 하는 기업들이 선박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또 해양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공부하거나 노력하거나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서 원장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여기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더 답변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지만은 일단 저에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박이 이제 선주가 주문을 해서 선박의 욕구를 선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설계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 요인의 대부분이 공학적인 바탕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컨셉 디자인이라 해서 대략적으로 선주가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를 해서 선주하고의 미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전에도 발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은 이제 조선공학자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러한 설계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하시는 이제 분이 조선 분야, 특히 이제 선박 분야의 디자인을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역학에 대한 부분,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패널 분들 중에 한 분은 교수님, 그 다음에 다른 분도 대기업에 계시는 프로님도 디자인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러한 선박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은 결국은 이제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 디자인은 많이 전개가 발전이 됐지만 이게 더 확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공학 디자인 하시는 분들, 우리 아까 슈퍼 요트나 이런 디자인을 할 만한 그런 역량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선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고부가가치, 그 다음에 더 문화적인 관점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미적인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해양 또는 선박의 디자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협업과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개발이 돼서 서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해양 전문 디자이너 양성의 어떤 필요도 또 같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김수환 교수님께서 또 해양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뭐 변화 포인트나 기회 포인트가 있으면 또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 디자인은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산업 디자인과 내에 이렇게 해양 디자인 인력을 양성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선박은 어떻게 보면 제품 디자인 아니면 인테리어 디자인, 운송기기 디자인, 뭐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만을 가지고는 말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선박 내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하면 가구 디자인들도 기존에 있는 가구들을 기성품을 사서 그냥 설치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제작이 되어지고 그게 맞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가구뿐만 아니라 그 천장에 달리는 램프 같은 것도 지금 여기 뭐 멋진 크리스탈 산드리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선박에 설치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롤링이죠. 롤링과 피칭을 위해 가지고 중간에 파이프를 심는다든지 이 제품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품 디자인일 수도 있고 운송기기 디자인일 수도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엄격한 해양 규칙과 진동 소음,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디자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국내에서 수요가 없으면 사실상 이 친구들이 잡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나가서 육상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해양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택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중소조선소, 대형조선소에서 과감한 결정을 통해, 왜냐하면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해양의 그 물량은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 자체를 과감히 흡수하여 어떻게 투자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그 디자이너들을 수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것이 가장 빠른 디자인의 양성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그 수요를 좀 늘리려면 중소조선연구원과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좀 어떤 역할을 하면, 방금 우리 김수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에 배출되는 전문 인력들이 좀 투입될 수 있는 수요는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연구원은 좀 R&D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해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은 아주 자동화가 잘 되고 그 산업 현장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산업이 발전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없다면 그 산업은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산업일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많이 오도록,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떤 작업이 되든 아니면 즐길 수 있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되든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목적에 맞는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산업적으로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통 정부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활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형태의 이제 시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하고의 그런 그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물꼬를 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이런 그 포럼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인식이 되고 디자인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제 부각이 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것이 산업이 되고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다양한 활동들, 학교, 그다음에 뭐 기업, 그다음에 연구소 이런 데가 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모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전이 돼 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이렇게 의견 조율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우문현답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홍우 대표님도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좀 업계 그 선박 디자인에 대한 어떤 역할을 많이 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의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떤 변화와 어떤 기회 요인들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안목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포커스로 좀 말씀을 드리면 디자이너들이 잘하는 분야와 엔지니어들이 잘하는 분야, 그리고 제작자들이 잘하는 분야가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디자인 분야 쪽이 힘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디자이너들이 바라보는 눈 자체가 점차적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디자인 쪽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디자인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분야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 제품 디자인이 됐던 해양 디자인이 됐던 제품을 생산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학적 베이스가 분명히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형태나 스타일링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절대 더 큰 조직이 되거나 아니 발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랬었을 때 지금 이제 디자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디자인 70, 엔지니어링 30 정도의 요소를 넣어서 엔지니어링 기반까지도 흡수하는 이런 상황이 빨리 이루어져야 이런 해양 디자인 분야에 대한 발전선들도 좀 빨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모나코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박철훈 대표님도 이 시점에서 한번 어떤 변화와 어떤 기회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거나 국내 스탠다드가 될 만한 실증선이 디자인이 집중화된 실증선이 몇 적 정도는 있어서 사람들에게 기준이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뭐 국내 법인을 운영하면서 국내 업체들과 몇 번 일을 해봤지만 도면 자체의 변화를 굉장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면 자체도 10년이나 20년 정도 된 도면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요. 좀 약간의 디자인 변화를 준 거에 굉장히 건의하시고 이게 또 금액과 배의 성과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나중에는 더 승객들에게 감동을 줘서 더 해양 쪽으로 더 승객들을 끌어오는 효과가 있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딱 눈으로 확인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탠다드가 될 만한 시증석이 몇 척 정도 딱 보여져서 기준을 잡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빨리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진 프로님 요트나 보트 업계에 국내외에서 좀 실정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다른 점이나 또 우리나라의 어떤 요트나 보트 업계의 어떤 개선 방향이나 뭐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십시오. 일단 저희 외국의 무슨 영상이나 영화에서 잠깐 보면 아까 박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요트, 슈퍼요트 영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일단 항구 도시에 가보면 보이는 풍경들이 굉장히 고급진 요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뭐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레저 활동에 있어서 조금 편향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 1위를 하는 것도 뭐 한편으로는 좋은 거지만 너무 문화생활에 대해 편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도 어떤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찾는 주말만 되면 극장가를 가서 인기 있는 영화 2번, 3번 보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다양한 문화를 찾아보는 인식의 변화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장원 회장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예. 바꿔도 박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박 디자인이나 해양 디자인 쪽에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그 인력이 디자이너스로 역할을 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양성하는데 걸리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충분히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코벤트리에도 요트 디자인 학과가 있고 ID 같은 경우도 운송 디자인 학과 내에서도 요트 디자인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업계에서 지켜봤을 때 바로 4년 학사 과정을 마치고 현장에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그런 실무적인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 정도 학사의 디자인 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모두 현장에 뛰어들어서 시니어까지는 안 되겠죠. 주니어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업무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선박 디자인 우리 중소선 연구원이나 보면은 아직 우리가 선박 디자인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인력 양성이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 구성되려면은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수요가 있었는데 수요도 좋고 여기에 관심 있는 인력도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또 인프라도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김수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간이 산학과 연계돼서 그런 과정을 디자인 과정 교육 과정을 만들고 우리 공공기관이나 중소조선연구원 또 그다음에 국가기관 연간 해군에서 또 해양 경찰에서 만든 경비정 같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된 고하이 퀄리티 기술이 아닌 디자인 관련된 어떤 일이 있다면은 산업과 연계돼서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좀 수요를 만들고 국가하고 연결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면은 선박 디자인의 어떤 인력 양성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수요를 다 창출하기 힘드니까 이런 산학연 국가가 같이 포함된 어떤 교육 과정이나 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실제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진다면은 또 지금은 산업 디자인들이나 일반 디자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좀 수요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 발제자분이나 이 패널분께 뭐 답변 듣고 싶은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시면 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송급에 근무하는 이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해서 이 기술에 대해 잘 모르고요.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5년 전부터 미래형 선박에 대한 자료를 많이 봤었거든요. 깜짝 놀랐던 게 1924년에 바바라라는 호가 나왔는데 이게 플래티너란을 장착한 선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나왔느냐? 그 당시에 오일 쇼크가 오니까 연료가 너무 값이 오르니까 기름값을 아끼려고 그 선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일 쇼크가 사라지니까 그 선박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선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지금 실험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머스크도 그 선박을 그 로터 세일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추세가 로터 세일을 달거나 그 윈드 세일을 달아가지고 연료 소비를 줄이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요. 현재는 이제 그 퓨얼셀이나 배터리를 장착하는 선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목적은 원해 운항 선박한테 이걸 달려고 그러는데 궁금한 거는 원해 운항 선박에 그 퓨얼셀이나 배터리가 언제쯤 장착이 가능할지, 두 번째 과연 그렇다면 이 선박들이 그런 원해 운항 선박에 장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티유, 이만티유 컨테이너에 장착했을 경우에 경유성이 있는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경제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운항 선박이나 무인 선박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데 불구하고 건조 비용이 9배에서 10배가 더 듭니다. 일반 선박에 비해서. 그런 선박은 있어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근에 친환경 추진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하나 말씀을 하신 거 맞죠? 그거 하나 하고 다른 거는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일단 퓨얼셀 관련돼 있는 부분은 현재 기술로 원양, 그러니까 대양선을 운행하는 거는 추진기로서 운행하는 거는 어렵다는 거, 그거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아마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안선이나 근해선에 있는 그 선박에 적용하는 것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선박에 건조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양을 운행을 하려면 사실 파워가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선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그 기술 개발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 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대양으로도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국가적으로도 그런 프로젝트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2030년 전후가 되면은 그런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장착이 돼서 의미 있는 그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R&D를 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자율주행이요? 네, 경제성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확보 가능하다고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예로 드는 게 노르웨이의 야라 프로젝트를 많이 예를 드는데 물론 건조하는데 30% 이상, 두세 배 정도의 비용이 들었지만 그 운영 과정에서 그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그 경쟁적으로 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개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또는 그 대형 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 그 굉장히 큰 메리트이 있다고 이미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산업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더 진행이 되면은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주변 인프라라든가 아니면은 그 법규적인 문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이미 산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한국성기업이 가장 주도적으로 그 부분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또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 거죠? 네, 그러면요. 사실 요즘 융합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탄소하고 실이 만나면 탄소 섬유되고요. 가상과 현실이 만나면 가상현실입니다. 또 의류에다가 센서 매칭이 되면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고요. 이제는 뭐 융합이 아닌 게 없는 이 초융합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부산이라고 하는 또 한국이라고 하는 그 여러 특징들을 감안했을 때 해양과 디자인이 지금보다는 좀 더 이렇게 융합하는 형태의 다양한 어떤 디자인 정책들이 왜 개발이 좀 덜 됐나 하는 점에서 좀 후회와 좀 반성이 많이 되는 입장입니다. 특히 또 오늘 여러 발표 내용들을 봤을 때도 다시 한번 그 해양 디자인의 어떤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됐던 중앙부처의 여러 기관들도 좀 찾아다니면서 어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네? 예. 그러면 뭐 제 말씀 마무리하고 나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외국분이면 어떻게 통역이 되나요? 지금 질문이 한 분 플로어에 더 계신다고 하는데, 예,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플로어에 질문자는 어디 계신가요? 예. 네, 질문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조선공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MOU를 체결을 했는데, 지금 산업, 특히 작은 규모의 선박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과학 논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읽으면서 선박 디자인, 그리고 또 유역학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30%까지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선박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디자인의 정확성과 구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선박 디자인의 정확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어느 패널 분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유학 온 유학생인데. 예. 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선박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통역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경험으로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창의적 관점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의 포지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관점의 디자인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게 중재위원회에서 와 계시지만 해석 단계를 거쳐서 선박에 대한 효율성들을 올릴 수 있는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헐의 디자인이 나오거나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조연과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유체 해석 단계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어떤 유체 저항성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었을 때는 유체 해석 단계를 한 3번 정도를 거쳐서 선박의 저항 성능들을 개선하는데 해석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해외 사례의 제품이나 국내 사례의 제품에서 독창성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 포지션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조금 초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해양산업과 디자인 산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융합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기업이 어떤 선박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해양 디자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좀 유의한 오늘이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수고하신 우리 모든 패널분들과 플로어에 참석하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세계해양 포럼을 준비하신 한국해양산업협회 관계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또 성실껏 이 해양 디자인 세션을 준비한 우리 디자인진흥원 스태프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토론을 이끌어주신 박재현 부산디자인진흥원 본부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주요 패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해양 디자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